요거는 뭐 안전율이 있기 때문에 안전율 같은 걸 뭐 곱하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안전율이라는 건. 여율이라는 얘기죠. 인장 하중에 대해서 안전율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대 사용 용량은 요거란 얘기죠. 그만큼 고려해서 지금 1480짜리를 선정했으니까 원래 기준은 672.7이 원래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 그 공식이 넣는 거니까. 여기는 2도를 늘리고자 할 때 전선의 길이를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 요거니까 거꾸로 요것도 수식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도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2도를 돼 있으니까 그거를 요 2도하고 요 2도만큼에 했을 때는 전선의 길이를 요만큼만 늘려주면 2도는 거꾸로 증가한다. 요만큼.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문제는 이건 철도기사에서 옛날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 관연도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두 경간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4m고 하나는 9m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간에 잡혀있는 걸 떼버리면은 이렇게 얘가 4m고 얘가 9m인데 이걸 빼면은 이걸 끊어버리면은 요게 dx는 몇 미터가 될까요? 통합으로 재면 몇 미터가 될까요? 4m하고 9m니까 13m 되겠죠. 더하면은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13.23m가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도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나왔을 때 찍으시면 되는데 이제 주관식이니까 그게 안 되시겠죠. 그래서 14m가 나오는지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S 플러스 L은 3S분의 8D 자성 이 수식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비율을 보니까 아까 4m고 9m니까 결국은 1.5라는 어떤 그 비율이 나오다 보니까 그 1.5를 넣어서 계산하니까 D 자성은 175가 나왔기 때문에 D는 루트 175에서 13.23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한번 이런 것들은 직접 풀어보셔야지만 됩니다. 뭐 이걸 계산 문제를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중요한 키포인트만 설명을 드렸고요. 전선의 진동과 도약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한번 다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이 장에 있는 부분. 이 장이라는 게 2-4-3입니다.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 아주 소제목밖에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소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매초 수미터 정도의 미풍이 전선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불 때는 그 전선의 배후에 공기의 소용돌이가 생기고 이 공기의 소용돌이를 칼만와류라고 하는데 이때 전선의 수직 방향에 위로 옆에서 밀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뭔가 소용돌이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얘가 위아래로 교변력이 작용해서 전선을 상하로 진동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시면 고유 진동수하고 같게 되면 공진을 일으켜서 상하로 진동을 계속하게 된다. 여러분 시계방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렇게 뭐가 하나 내려와서 탕 부딪히면 나머지 하나가 탁 올라가죠. 진동, 추 같은 경우. 걔는 한번 떨궈 놓으면 계속 움직입니다. 네. 에너지가 한 번 갔는데 에너지가 소멸될만도 한데 그 충격이 이쪽으로 가면 그 충격이 저쪽으로 진해지고 그 충격에서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를 바뀌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 그 상하 진동을 하다가 진동이 되면은 그 에너지가 딱 증폭이 돼가지고 그거를 계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현상은 비교적 가변 전성의 경우 경간이 길수록 바깥 지름이 클 경우에 일어나기 쉽고 진동이 오래되면 전선은 지지점에서 반복되는 응력을 받아서 단선 사고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단선이 이루어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아머러드, 스톡 브릿지 댐퍼, 아톡스, 스페이스 댐퍼, 베이트 댐퍼, 그 다음에 토셔널 브릿지 댐퍼, 토셔널 브릿지 같은 거를 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냐? 보통 요런 거 중공후에서는 4에서 15사이클, ACSR에서는 6에서 25사이클 정도가 가장 진동의 빈도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근데 루프 길이는 한 3에서 15m. 요런 루프 길이는 상하나 진동하는 진폭은 전선 지름의 몇 배? 2배 정도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방진 장치가 설계되는데 그런 것들을 답안지로 써주시면 되고 그 방진 장치는 뭐가 있냐? 진동 억제 장치로는 지지점에서 가까운 지점에 1개소 또는 2개소. 이게 뭐죠? 스톡 브릿지 댐퍼. 그래서 1개소나 2개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마이크처럼 달려있는, 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요거 지지점 부근의 전선을 보강하는 방법. 이게 뭐죠? 아머로드. 이게 스톡 브릿지 댐프라 가지고 뭐가 돼 있죠? 금굴해 가지고 강선에다 이렇게 마이크처럼 양쪽에 한 개 또는 두 개를 달았다. 요거는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보면 되고요. 요 전선 지지점 같은 거 이거 이연을 했다. 애자련을 철탑 앙금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여기 이제 현수예자가 생기고 현수예자 밑에 아머로드라는 거는 똑같은 동질의 전선을 가지고 여기 부분을 지지점을 보강을 해주는 게 아머로드죠. 전선의 주위에 빙설이 부착하면 그 무게 때문에 전선이 끊어질 수가 있다. 이건 뭐 때문에 이게 끊어질까요? 예? 갤러핑이 되겠죠? 근데 그 어떤 원인으로 부착했던 빙설이 떨어지면 이건 뭘까요? 슬리트 점프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부착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갤러핑에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떨어지면 슬리트 점프가 되겠죠. 그래서 미풍 진동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슬리트 점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뭐라고요? 갤러핑이 있고 갤러핑이 날개 역할하는 거 슬리트 점프가 빙설이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섭스판 진동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거는 서브니까 양쪽 간에 이도체 같은 경우는 양쪽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잡아둔 쪽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섭스판 진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도약으로 사고가 일어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수평 배치의 일회선 철탑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선의 오프셋을 충분히 취해주도록 한다. 이제 오프셋을 취해주는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이런 슬리트 점프 등에 의한 단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옵셋이라는 얘기죠. 여기하고의 간격. 여기하고의 간격이 바로 철탑의 옵셋이 된다. 왜? 이게 단락이 돼서 올라가더라도 안 붙죠? 얘가 단락이 돼서 올라가더라도 안 붙죠? 예? 붙지 않게끔 하는 부분. 그렇다고 얘를 이제 계속 바깥으로 빼놓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외부의 이상전압에 의해서 내가 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가공 전선은 애자는 이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애자의 구비 조건을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아까 보호계전기의 구비 조건 나중에 나옵니다. 예? 여기 나왔던 것처럼 철탑의 구비 조건, 가공 전선로의 구비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비 조건들이 나올 때 애자의 구비 조건들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선로의 상기대지 전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절연 대력을 가질 것, 충분한 전기적 표면을 가질 것, 그 다음에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지 않고 표면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아까 이제 요약해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자의 종류는 뭐라고요? 피년, 장진해, 피내자, 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내무애자. 피내자는 66kV 이하, 지지애자 중에 라인포스트애자 이런 것들은 피내자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수도 있다. 장간애자는 특수한 장소. 왜? 거리가 길어야 되니까 그만큼 튼튼하게 건져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피내자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핀처럼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핀이 이렇게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애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피내자고 이 바깥의 부분하고 여기 위에 전선이 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기계적 거리는 요 거리지만 전기적 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베이스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거리를 넓혀주게 하고 여기 부분은 모처럼 박아야 되니까 핀처럼 꽂힌다고 해서 피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예? 근데 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이제 접합을 하는 거죠. 보시면은 시멘트 접합이라는 게 애자가 있으면은 요 안이나 요 위 같은데 접속을 할 때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그걸로 접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보시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현수애자를 보시면 되는데 현수애자는 250mm짜리가 있다. 현수애자를 잘 보시면 현수애자는 두 종류가 있다. 요게 254mm인데 그걸 250mm 애자라고 한다. 180mm도 있는데 요게 클레비스형이라고 해야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머리핀 꽂듯이 꽂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또 있으면 여기다 또 꽂고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핀 밑에 여기 보시면 뭐가 들어갔죠? 여기 시멘트가 있죠. 예? 여기도
여기 쇳덩어리입니다, 여기는. 쇳덩어리하고 애자 사이에다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쇳덩어리와 애자가 접속하게 되게끔 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애자하고 이 핀 사이에다도 또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또 집어넣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절연이 돼 있죠. 근데 실질적인 절연은 여기, 캡이 여기죠. 캡이 이렇게 받아졌으니까 캡부터 여기까지가 절연거리가 되겠죠. 요 캡부터. 여기도. 근데 여기는 이제 소켓이, 위에가 소켓이 돼 있고, 여기는 볼처럼 돼 있가지고, 요 볼처럼 요 안에다 쏙 집어넣는 타입이란 얘기죠. 볼형, 크레비스형,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볼앤 소켓형. 그래서, 종전에는 크레비스형을 썼는데, 지금은 소켓형으로 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경질작이나 경질유기를 사용해서 주철제의 캡과 강제의 핀을 시멘트로 붙인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선수회전은 여러 개를 달았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180mm, 253mm인데 253mm를 가장 많이 쓴다. 여기 보시면은 154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를 쓴다고요? 154는 160kV 미만이니까 9개도 되겠죠. 예? 근데 전격전압으로 보시면은 160이 넘어가죠. 170kV가 되니까 11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16개 뭐 이렇게 되는데 22,900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되죠. 예? 2개에서 3개. 이렇게. 그런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 장간애자는 뭐라고? 길이가 길어진 애자. 그러다 보니까 길이가 기니까 많은 갓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예? 사용전압이나 필요 강도에 따라서 훨씬 더 변화를 줘야 될 때 이런 장간애자를 쓴다 이거죠. 특수한 경우. 장간애자는 경련여라가 적고 누설거리가 비교적 길어서 염분에 의한 애자 오선이 적으니까 내염, 내무 이런 부분이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 애자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약하겠죠? 이게 왜냐면 유리가 기니까 그런 약하다는 결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지애자는 아까 보셨던 핀애자하고 비슷한 부분이라고 아까 설명이 나왔었죠, 처음에. 예? 지지애자는 발전소나 배치하는데 라인포스트 애자가 LP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브스테이션 포스트 해가지고 SP 애자가 있습니다. 변전소에다 꽂는 거냐, 아니면 라인 위에다 꽂는 거냐에 따라서 LP냐 SP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죠? 변전소를 보는 게 아니죠. 다 송전선을 보니까 LP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요 뒤에 보시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엔드를 눌러버렸네. 자, 장간애자는 길이가 길죠, 자기가. 하나, 둘, 셋, 넷. 아까는 뭐 2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얘도 라인포스트에다 길죠. 예? 절연은 거리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핀애자는 아까 애자로 해가지고 길이가 짧았으니까. 애자의 정전 용량. 핀애자는 뭐라고요? 전선과 핀 사이. 원판형에서는 갭과 핀 사이. 아까 보시면 갭이라는 게 여기 있었고, 예? 여기 핀이 여기 있었죠. 볼랩이 소켓, 볼 소켓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절연이 돼 있는 거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핀애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고 여기가 있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하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바로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 그 정전 용량이 뭐죠? 바로 여기 애자에 있는 정전 용량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극판 면적이 증가한 결과가 돼서 정전 용량도 이에 따라서 증대하게 된다. 자기 표면이 적기 때문에 콘덴서처럼 250ml에서는 40에서 44, 10개에서는 9에서 10 피코페럿. 아까 내용이 나왔을 거죠. 섬락전압에서는 건주, 유충, 예? 80kV, 50kV, 150kV, 뭐 125kV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건조섬락전압, 주수섬락전압, 충격파전압 정도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0% 섬락전압이라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있죠. 50% 섬락전압, 예? 충격파전압.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자료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애자의 전압 분포는 애자는 자체 정전 용량이 있고 철탑, 금구 사이의 전선과 이런 부분이 정전 용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이거죠. 여기서 그 계산하는 부분이. 보면은 애자의 전압 분담은 균등하지 않고 전선에 가장 가까운 애자가 아무래도 힘이 세니까 분담비가 가장 크겠고 중간의 것은 낮고 지지지물의 것은 약간 커지고 있다. 그게 이거죠. 전선에 가장 가까운 쪽에 부담 전압이 이렇게 커지고, 예?
이쪽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8번째가 제일 줄어들고 여기가 약간 더 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애자입니다. 요게 애자고 애자 사이에 이런 그 철탑과 근구 사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얘 부분이 어떻게 되고 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수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나왔던 거죠. 요거 주어지고 요거 주어졌기 때문에 요때의 것들은 병렬로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병렬로 회로만 생성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얘가 부담이 가장 크겠죠. 그건 얘가 터져나가기 좋다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애자가 딱 치면은 여기 달려있는 부분부터가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것부터 터져나가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들을 부담 전압을 늘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애자의 윗부분에 초호환이나 이런 것들을 달아주면은 요게 연능률이 요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럼 얘는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약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기 위해서 전압 분표를 늘려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여기 보시면 분단비가 큰 애자 쪽이 그만큼 더 열화되기 쉬우므로 애자 전체로서의 이용률은 저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애자 자체의 정전율이 약간 증가하게 되니까 또 전압 분포가 거의 균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선 측의 초호환인데 뭐죠? 링으로 돼 있죠. 초각인데 혼으로 돼 있죠. 전선에 대한 정전 용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정전 용량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선로의 섬락 시 애자가 열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는 데도 효과가 있다. 아까처럼 정전 용량을 늘려주다 보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섬락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호환 또는 초호각 사이에서 아크가 직접 연결되어 자기 부에는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까처럼 초호환을 통해가지고 공기를 통해가지고 애자를 통하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더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쪽을 통해서 방전됨으로 인해가지고 애자가 보호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초호환이 여기 초호각이 뭐라고 나왔죠? 여기 초호각이 혼이라고 돼 있고요. 초호환이 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초호환이 링이라면서요. 근데 얘가 환처럼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언어를 쓰시고 나중에 쓰다 보면 이게 헷갈립니다. 초호환은 링입니다. 링은 뭐죠? 동그라미 아닙니까? 링. 반지를 생각하시면 되죠? 링. 반지를. 그러니까 초호환은, 예? 반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 초각, 혼, 뭐 불죠, 이렇게. 예? 근데 아킹혼, 아킹링 하게 되면 이게 또 틀려지니까,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뭘 분다는 얘기죠. 혼이라는 게 뭐 부는 거죠. 이거 부는 것처럼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좀 잘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압 분포 부분이 크고, 요거는 방전하는 부분들이 더 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뭔가 방전이 잘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뭔가 얘처럼 분포를 하는 부분이 더 클 거고요. 역할에 대해서 본다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똑같은 역할이지만. 애자렌 개수의 결정 조건. 애자렌에 대한 결정 조건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애자렌의 연육률을 검토해야 되고, 현세애자의 주수 특성을 검토해야 되고, 충격비를 검토해야 되고, 개폐서지를 검토해야 되고, 절연협조 검토하고, 뭐 불평형, 오염지구별, 진동시, 내부 이상 전압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딸랑 이렇게만 써놨다는 얘기죠. 이따가 다른 자료를 보시면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먼저 읽어보시면은 내부 이상 전압이라든지 선로의 개폐시라든지 고장하는 서지에 대한 이상 전압이 내부 이상 전압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애자렌 결수의 결정 조건은 최대 상규 대지 전압의 4배 정도만 견디게끔 설계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답안지에 써실 때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상용 주파 주수 섬락 전압이 선로의 상규 대지 체제 전압의 4배 이상으로 되게끔 하는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불량 애자가 한두 개 들어있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전체 개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딸랑 나와 있는데 거기 뭐 염진의 대체 뭐 이런 정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주수 섬락 전압도 검토해야 되고 애자의 연육률도 검토해야 되고 충격비도 검토해야 되고 개폐서지도 검토해야 되고 내부 이상 전압도 검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진동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오염되어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불평형 절연도 검토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인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답안지로 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절연협조를 이걸 보고 보실 수가 있죠. 피레기가 먼저 터져 나가고 아킹온, 그 다음에 애자 이렇게 돼 있죠. 혈탑 암에 그래서 송전선 피레장치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돼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요 지지물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쉴 텐데요. 지지물에는 뭐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주, 철탑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철탑에 대해서 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배전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송전 쪽에서 이 목주 쓰는 거 보셨나요? 없죠? 이제 목주 쓰는 데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데가 미군 부대나 가야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미군 부대는 가지면 아직도 목주를 씁니다. 나무에다가 그 기름을 매겨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목주를 씁니다. 아직도. 용산이나 아니면은 오래된 설비에 가면 아직도 목주를 쓰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인천에 무슨 정유회사를 들어갔더니 그 안에 목주가 있더라고요. 예? 저게 왜냐 그랬더니 옛날에 이제 그 미군들이 쓰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거를 아직도 쓰고 있다. 그럼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목주가 절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철주나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뒤에. 여기서 이제 처음 중요하게 할 때, 실무하고는 약간 내용이 틀려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 기준으로 맞춰주셔야지만 됩니다. 철탑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철탑의 종류,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분류된다. 여기 첫 번째 줄이 나와있죠. 그래서 철탑이 나오면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근데 사용 목적에 대한 분류를 하다 보니까 표준 철탑, 특수 철탑으로 나온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사용 목적상 분류를 한 겁니다, 지금. 사용 목적상 표준 철탑인데 표준 철탑에 직선 철탑, 각도 철탑, 억류 지지 철탑, 내장 보관 철탑. 예?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특수 철탑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 철탑이 뭔지. 이제 여기서는 또 설명이 나왔죠. 표준 철탑에 대해서. 표준 철탑을 설명하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여기서 나왔던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으로 다시 또 분류를 또 한 겁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성질상, 형태상,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시면은 사용 목적상 이렇게 또 표준 철탑을 분류를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시면 이제 특수 철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흐름을 키워드를 이제 제목 가지고 자꾸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목을 보다 보면 여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고정철탑에는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긴 표준철탑하고 특수철탑으로 분류를 해놨죠. 표준철탑하고 특수철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표준철탑을 사용상, 성질상, 형태상, 그 다음에 사용 목적상으로 다시 분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질상으로 분류를 하면 사각형, 방향. 요거는 전선의 방향과 직각 방향이 되게끔. 요거는 전선의 방향과 직각 방향이 되게끔. 이건 다르게끔 한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뭐 이렇게 틀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직각이나 방향은 개념을 이해하실 때. 그 형태상으로는 아까처럼 요 사각, 방향이 나오겠죠? 그 외의 형태들이 있다는 얘기죠. 사각철탑은 강도가 같게끔 한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다. 네모나게 지금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겠죠. 예? 근데 방향은 뭐라고요? 아까 제가 렉탱귤러 해가지고 직사각형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약간 틀려질 수 있다. 문형은 이렇게 직사각인데 문처럼 생겼죠. 위에서 봤을 때. 예? 문처럼 돼 있으니까 이 위에서 봤을 때 문처럼 돼 있으니까 문형철탑.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철도 쪽에 이런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 돼 있고요. 우두형. 소머리처럼 돼 있죠. 이런 것들은 765 쪽에서. 그래서 사실은 요 위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한상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자로는 안 돼 있고 우두형을. 예? 회전형은 그게 이제 회전이 돼 있다 이거죠. MC형은 모터 컨트롤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축을 해가지고, 요게 철선이 아니라 강강 같은 걸 넣어가지고, 요걸 좀 더 튼튼하게 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이 지지대가 좀 적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두형. 소머리처럼 돼 있다. 암형, MC형.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원형 단면이기 때문에 설계 풍압이 적어도 되니까 철탑을 경량할 수 있다. 강제료가 적게 든다. 요 안에 지금 콘크리트를 채웠다 이거죠. 튼튼하게 가운데다가. 예? 그리고 옆에는 지지대에
조금만 대주면 되겠죠. 원래 이 부분이 세게 돼 있으니까. 사용 목적상,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이렇게 있죠. 형태가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사용 목적입니다. 그래서 직각, 억내 해가지고 직선 철탑, 각도 철탑, 억류 지지 철탑, 내장 보강 철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선은 아까 A, B, C, D 해가지고 직선이라고 그랬죠. 각도 철탑은 3도에서 30도 뭐까지도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근데 대부분 뭐 보시면 3도, 20도, 30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도 철탑을 보면 3도를 넘는 경우 B형, 그 다음에 20도 이하까지 B형이네요. C형은 그 이상 30도 이하. 억류 지지는 아까처럼 30도 이상 D형이 될 테고, 내장 보강은 2형이 되겠죠. 그래서 10기마다 1기 비율 해가지고 장경관이라는 거는 뭐냐? 표준 경관에 250m를 더한 경관을 넘는 것. 표준 경관에 아까 나왔었죠. 300m, 600m, 800m, 1000m가 있었죠. 예, 표에. 그런 거에 250m가 넘는 경우를 장경관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가 500이라고 하면 500에다 250이 넘는 750이 장경관이라는 얘기죠. 700은 장경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기준은. 표준 경관이 300일 때 이런 것들을 장경관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장형, 내장형이 사용이 되기도 한다. 특수 철탑은 이제 특수한 철탑인데 뭐 A, B, C, D형에 각 것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뭐 그 ESB 가공 송전선에 대한 설계 기준에서는 좀 내용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경관 250, 300, 400 전선 지장군 6m, 7m, 9m가 되겠죠? 왜? 요거는 2도가 더 떨어질 테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연습 문제 간단하게 보시면 전선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거죠. 보통 ACSR을 쓰겠죠. 그 외에 뭐 TACSR 또는 스타샤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경동선하고 ACSR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경동선 도전율, 예? 그리고 기계적 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인장 강도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세 개를 다 비교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경동선, 그리고 강선, 그리고 강신, 알루미늄, 합금 연선, 뭐 연선 이 부분 세 개를 비교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복도체 요건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이제 다른 자료들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